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오랜만에 배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룡입니다. 자, 잘들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착하다, 친절하다, 물론 감사합니다. 많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아마도 공무원 영어일 겁니다. 공무원 영어,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세요? 문법이라고요? 그러면 이 까다로운 문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출문제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준비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7급 지방직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됐던 시험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방직 7급에서 7급이라 그런가? 7문제가 나왔어요. 문법이. 아마 초시생이 아니라 우리 기존의 수험생이라면 와 대박! 7개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7개나 나왔고 그중에 한 문제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해당되는 문장은 영장문 문제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는 정답이 3번이지만 저는 오늘 2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눈이 갑니까? 그는 하나의 일을 끝내자마자, 그리고 no sooner had he finished. 어디에 눈이 갑니까? 어디 영어에 눈이 가세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그는 하나의, 즉 우리말에 눈이 갑니다. 왜? 우린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말에 눈이 가는 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영어를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말을 봐야만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서 70%의 오류가 출제가 되고요. 30%의 오류가 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아래쪽을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는 게 전략이라는 걸 우리 수험생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수험생들, 또는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교과서 기본서 한 번쯤은 돌아보셨던 우리 수험생들, 초시생 중에서도 나 좀 영어 좀 해봤다 라고 하는 수험생들, put your hands up! 손 한번 살짝 들고 어떤 문법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뭘 물어보고 있을까요 지금? 얘는 이 해당 문장에서요, 얘는 no sooner 구문이라는 겁니다. no sooner 구문. 우리가 기존에 no sooner 구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역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본서를 한 번 정도 돌게 되면 들어보는 내용,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 바로 no sooner 구문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no sooner가 그대로 제시가 되어져 있죠? 뭐뭐 하자마자는 뜻으로 제시되어져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적중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솔직히 뭔가를 좀 까보려고 합니다. 이 no sooner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지만 아까 그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그른 문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정보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걸까요?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순과 접속사와 시제를 체크하라는 이 체크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보고 뭔가 어순이 신기한데? 잘못됐어 어순이. 접속사 이거 시제 다른데? 라고 분석할 수 있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 외우느냐고 급급한 수험생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성실한데 외우냐고 애써. 하지만 이걸 외운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가 잘못된 걸까요? 교과서를 바로 불태워버려야 되는 걸까요? 땅에 묻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즉 기본서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적용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혼자 하면 모르겠어요. 그죠? 자, 선생님 문제를 풀어줄 때는 알겠는데 문제를 혼자 풀다 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념은 잡혀 있는데 문제 적용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넌 이게 문제야 라고 말만 해놓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하고 쑥 지나간 사람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혹시 친구 사귈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으면 경계하세요. 야, 이건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듣기 싫더라도 잘 들어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듣기 싫더라도 잘 들어봐. 그러면 해결책도 제안해 줘야 돼요. 응?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팩트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진짜 친구라면, 정말 우정이 뜨겁다면 알려주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의 문제점을 지적질만 하는 건 친구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작은 랜턴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등불? 등불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클리셰인 것 같고 방향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이게 길인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분을 잡아다가 아, 여기가 길이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개념과 적용 사이에서 방황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적용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어순 주의하세요. 접속사 주의하세요. 시제 주의하세요라고 각각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기본서에는 이런 얘기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개념서는 개념에 충실한 거고요. 이건 적용을 하기 위한 적용서입니다. 이 적용서에는 이렇게 형광펜에 보이는 부분처럼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시되어진 상태로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같은 해 2017년 4월 8일 9급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did 봐주세요. did 시제 무슨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죠. 자, 여기 보시죠. 어순이 아니라 접속사가 아니라 시제 부분 보이십니까? no sooner나 scarcely 즉 hardly 같은 것이 앞에 들어오면 앞에 있는 시제가 과거 완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 뭐가 뭐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즉 앞에 있는 시제가 did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had, 주어, pp여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제 공식의 체크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줄 만한 적용이 여러분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도 정확하게 길을 밝혀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기에 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빅문법입니다. 자, 우리 빅문법에서는요. no sooner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40번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건 여기 있는 별이요. 그렇죠. 여기 별표가 체크되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 기출 연도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순주의, 접속사주의, 시제주의라는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출제 공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 출제 공식이 언급되어지고 난 후에 바로 밑에는 바로 확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험생들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 책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팩트라는 말 아시죠? 팩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팩트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팩트의 반대말? 팩트의 반대말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초? 하나, 둘, 셋. 사실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fault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사실의 반대말은 opinion, 의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가 아닌 내 자신의 감정에,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빅문법에는 opinion을 담지 않았습니다. 팩트를 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책 앞쪽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 다 관심 안 갖고 이제 문제 풀어야지 하면 책 놓고 쫙 이렇게 놓고 이제 풀기 시작하잖아. 이 소리 있죠. 이 책 딱 펼칠 때 이 나는 소리. 근데 얘가 없었다면 지금의 빅문법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히스토리,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출문제집 그리고 많은 문제집들을 학생들이 푸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참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제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질문하는 게 민망한지 복사를 해서 꼬깃 접어서 와요. 그래야지 이게 누구 책인지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접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가져와 선생님 이거 뭐예요를 가져오는데 그럼 또 저는 그걸 다 피죠. 누구 거야? 다 읽어봐요. 근데 많은 문제집들, 좋은 문제집들, 좀 부족한 문제집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이거였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까? 학생들의 금쪽 같은 시간이 여기에 허비되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해설지를 읽어서도 해설이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구두로 또 듣는데 이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큼 학생들이 시험에 나올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책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죠. 이건 팩트가 아니구나. 오피니언이구나. 이건 책을 쓴 저자의 의견이 그대로 들어가 있구나. 즉 이게 어떤 근거로 여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없이 좋아하는 문제를 낸 거죠. 개인의 취향이죠. 요즘에 개취라는 말을 쓰죠. 개취. 제가 한 번은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영어 선생님 완전 개취야 개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개취? 개가 들어갔어. 뭔가 나쁜 뜻일 거야. 이러면서 되게 시무룩해서 우리 조교한테 물었어요. 야, 개취라는 건 요즘 무슨 얼마나 나쁜 욕이냐? 그랬더니 개인의 취향이라는 뜻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내가 취향이라는 얘기인 거구나. 또 급빵긋해졌죠. 제가 또 되게 단순하거든요. 개인의 취향이면 안 되죠. 문제가요. 학생들의 수험생들의 금 같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개인의 취향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엑셀 파일로 저 사실 엑셀 되게 못하거든요. 함수 못 쓰거든요. 저는 개수를 세지 함수를 못 써요. 엑셀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함수도 배우고 함수를 다룰 수도 있는 우리 친구도 하나, 조교도 하나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었습니다. 단 한 문장도 저의 개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이 팩트만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보이세요? 예쁘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세요? 알록달록한데? 레인보우가 생각나는데? 이건 아니시죠? 저희가 문제 출제를 해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항상 옳은 정답으로만 나오는 선택지들, 항상 나왔다 하면 무조건 틀린 정답으로 나오는 선택지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직렬별로, 연도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문항을 풀어봤다고 믿었던 제가 막상 통계를 내봤더니 그 통계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정답으로만 나오네? 얘는 항상 오답으로만 나오네? 머릿속에만 들어있었지만 정리되어지지 않은 데이터들을 저는 정리를 했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바로 동사죠. 동사는 전체 7개는 선택지에서 오답 선택지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전체 13%입니다. 그 13%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어졌을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교재에서는 먼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직접 문제화되어질 수 있는 G하프, 그라머 하프까지 20회가 두둔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벌써 지금 알라딘이랑 예스24에 벌써 알라딘에선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벌써 신간 1위가 됐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요즘 분책 서비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영상을 언제 보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링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해주는 거. 근데 많이들 그거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책은 여러분 2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우선 한 권이 나와요. 이게 바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아까워서 아직 저 못 뜯었거든요. 전 아직 문제까지는 안 뜯었어요. 여기에 여기 과감해 줘야 되나? 저 되게 소심해가지고 이거를 안 뜯을래요. 아까워서 못 뜯겠어요. 여기에 2번째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엔 또 답지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은 총 3권이 됩니다. 이렇게 3권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아요. 고객님들 3종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콜 지금 물밀듯이 주문 밀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저희는 3종 세트가 아니라 한 권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3가지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이거 분책하시면 이걸 저희가 따로 제본한 이유가 없어서요. 여러분 이거 싹 제본하지 마세요. 이거 다 링 제본해버리면 엄청 불편해. 왜? 지금 이걸 분책한 이유가 여기 답지 있다 내용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게 있잖아. 답이랑 문제가 절대로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보면서 공부해야 되잖아.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를 해석해 그러니까 문제를 추론해 나가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링제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크게 구성은 2가지. 데이터 개념, 그 다음에 쥐하프. 쥐하프는 다시 따로 뭐가 들어갈까요? 답지까지 여러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느냐. 1단계! 자, 개념 잡기입니다. 개념 잡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에 동사와 관련된 포인트가 29개가 제시되는데요. 그중에서 24번째 포인트는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이런 동사는 타동사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빼앗다류 동사, 즉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love이나 deprive라는 동사들이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광펜 보이세요? 여기 지금 형광펜 들어가고 별 들어가죠. 이거는 교재에도 그대로 여러분들 출제가 돼요. 교재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빅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deprive A of B라는 말이 2015년 서울시 7급에 출제가 됐다. 실제로 이걸 다 한꺼번에 공부합니다. 훔치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deprive. 이게 가장 중요한 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빼앗다 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3가지 것들 중에서 빼앗다류 동사, 이 빼앗다류 동사가 deprive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deprive라는 뜻 자체가 이걸 다 외우시면 여러분 좋겠지만 우선 출제되었던 걸 위주로 먼저 일회독하실 때 읽으시고요. 우리 교재 형광펜은 그냥 선생님의 개취가 아니에요. 저의 개취가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에 기인해서 나왔던 기출 연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중에서 그럼 선생님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 맞아요. 형광펜 친 것만 우선 먼저 외우시면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요, 선생님? 이건 다 형광펜인데요. 순간 바보가 됐어. 다 형광펜인데요. 라고 고민되시면 다 출제됐던 애들만 모았습니다. 26번은요. 기출 표현들만 모아놓은 하나의 챕터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정확하게 몇 년도에 뭐가 출제되었는지까지도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마시고 다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교재에서는 분명하게 형광펜과 별표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글씨체도 아기자기하게 준비했는데요. 이런 필기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기본서를 정리하고 필기를 정리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생의 노트를 여기다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중에서도 형광펜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미리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우선으로 일회독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1단계는 바로 이렇게 기출 개념을 잡는 부분입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아까 지방직 문제 하나 풀었죠. 그리고 국가직 문제 풀었죠. 기본서에서는 사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그것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교과서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빅문법은 적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개념을 나열식이 아니라 기본 개념서에 맞춰서 하나의 아이템씩 묶어서 나가는 거죠. 001, 002, 003, 026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잡혀지는 거죠. 특히나 제 기본서를 쓰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이면 순서가 제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저희 교과서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역을 보실 때 1대1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 잡기였습니다.
두 번째, 기출 OX. 아까 엑셀 파일 보셨죠, 여러분들? 그 엑셀 파일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기출 문제들을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오답 선지까지 모두 다 소팅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맞게 OX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출문항 OX. 안타깝게 기존의 문제집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기출 문제를 생색내듯이 한두 개, 초코칩 쿠키, 초콜릿 조금 박혀있는 것처럼 한두 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00% 기출 문제에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사복지까지 정확하게 연도와 급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OX를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집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 X. 그래서 다 뭔가를 틀리게 고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는 틀린 부분을 고쳐라가 아니라 옳은 문장을 고르라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옳은 문장이라는 것은 어디 하나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주어도 동사도 시제도 수식어도 뭔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건 녹록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기출 문제에서 옳게 제시되었던 문제를 90% 이상 옳은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지 보시죠. 답지에 보시면 여러분 X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O도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자, O인 문장들은 단순하게 이게 틀렸어! 라고 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어디 하나 흠결이 없어. 천의 무봉이야. 정답이야. 라고 고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답지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개념 014 혼돈하기 쉬운 동사의 불규칙 변화. 014번이 앞쪽에 기출 1단계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으시면 014번을 다시 500!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 개념과 기출 문제를 낱낱이 한 문장씩 다 찢어서 연습해보는 단계가 바로 2단계 기출 OX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G하프입니다. G하프는 그라머 하프라고 해서 아까 분간되었던 두 번째 책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10회짜리 하프 모의고사를 20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냥 푸는 게 끝이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요. 제가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인 부분인 게 뭐냐면 문제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뒤쪽에 9번, 10번은 이렇게 영장문을 냈어요. 근데 영장문 길이도 상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문장들은 100% 앞쪽에 있는 엑셀 파일에 예를 들어서 D5 A of B가 출제로 나왔다. 그러면 저는 D5 A of B라는 출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장을 가져다가 지문을 배열했습니다. 여기는 선택지 하나, 저의 개취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씩 출제되었던 개념과 1대1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을 정답 또는 오답 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3번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클론한 게 아니라 모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지가 기출문제라 1대1로 들어갑니다. 1대1로. 여기에는 기출문장이 아닌 신출문장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출이 하나 나왔다면 역시나 똑같이 이쪽에도 806개의 신출문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꾸며진 G하프. 해설지를 보시면 셀프 진단표라는 게 있습니다. 왜 틀렸는지 스스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해설지를 보시죠. 해설지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기출 개념이 몇 번에 몇 번이다라는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들까지도 기출 개념 번호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이 들어갔다. 183, 136, 189.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오답 선지에도 기출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나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시 go back 돌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G하프까지 총 여러분들은 3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빅문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팩트에 기인한 기출 개념. 두 번째는 그 기출 개념으로 직접 적용하는 real 기출 OX.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것처럼 G하프까지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함께할 자신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왜 강의만 하면 되지 그렇게 책을 많이 쓰냐고. 근데 제가 책을 쓸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에서는요. 제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을 읽고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구나. 좀 더 설명할 수도 있고 좀 더 오버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핏대를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정독실에서 독서대를 마주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독서대에 있는 책이 저는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문법이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겁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라고 제가 수험생 또는 합격생한테 물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불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너무 초조하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험생활에서 내가 나를 믿어갈 수 있는 기준은 무언가를 알아가고 그 알아간 문제로 동그라미를 쌓아가는 거예요. 오, 맞았네? 오, 신기한데? 나도 하면 되는데? 그런 작은 동그라미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책이 손때가 묻었을 때 그 동그라미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설 수 있게 해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항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활용이었습니다.